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루스 방송의 이상한 진행의 할 말은 한다의 코너의 진행을 맡은 허인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우리 허준 스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허준 선생 TV입니다. 오늘 저는 게스트 같은데, 게스트 맞나요? 패널 아니고 게스트 같은데. 특별 패널로 모셨습니다. 우리 투사님들하고 파주에 갔다 오면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트루스 방송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파와 종편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3.10 그 사건, 우리 다 기억하시는 대로 특별히 대창, 죽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설마 대창이 나왔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진도 나왔고 증거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은 3.10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패널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다양하게 오셨는데요. 우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정 우리 또 장군님, 서민정 대장님. 반갑습니다. 또 장군님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시네요. 장군입니다. 장군이라고 해도 진짜 네.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정주부고 집에서는 정말 연약한 그냥 엄마고 할머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구하자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한 1년이 넘게 됐네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셔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많은 정말 지금 니네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뭐 한 게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라도 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희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투 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왔는데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한 말씀 하시겠어요? 평가하시겠어요? 또 하시죠. 예.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사실상 12월 10일 날, 12월 9일 날 탄핵이 됐죠. 네. 그 방송을 그전에도 보면서 설마 이렇게 탄핵이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날 탄핵이 되면서 12월 10일부터 모든 것을 접고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내라도 이 방송이 방송이 거짓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이 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여론이 모든 방송에서 5%라고 하는데 이 방송국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네, 거짓 방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내라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저는 라이브 방송밖에 안 했습니다. 녹화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허준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좀 아주 그냥 맹활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높고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허준 선생님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미진 대장님 나오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잘 안 나와서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우선 제가 이 방송을 나오게 된 동기가 과연 제가 여기 나와서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좀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다 그렇죠 대상이다 전사다 투사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를 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민초라면 애국자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애국자는 나라를 살리고 네. 우리 대통령님을 다시 사면 복귀하셔서 네. 청와대로 모셔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 그야말로 목숨을 버리고 투쟁을 했노라.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정확히 평안한 자리에 다시 모신다. 네.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정한 애국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저는 말씀드리건데 우리 동지들께서 뭐 무슨 대장님 무슨 애국자님 하실 적마다 그저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단 여자의 몸인데 한 여자로서 이렇게 나와서 잠시 태극기를 들고 소리를 외치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지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선 때 네.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들어가시고 당선되셔갖고 네. 그 순간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예. 제가 하는 일이 관광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 당선 축하되신 그날 제가 마침 일을 나가고 네. 그날 일 나가서 그 차에 오신 손님들한테 제가 맥주를 2짝을 제가 네. 기분 좋아서 쏜다 해갖고 쏜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기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 뭐라고 했냐.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면 네. 우리나라 힘들어집니다 살기. 네. 네. 두고 보세요 이 소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얘 씨발로마 대통령이 왜 살기 힘들게 야 김대중이보다 홀랐다 씨발로마 너 입 닥쳐. 네. 그리고는 그날로 제가 서해대교를 딱 들어가서 네. 서해대교에 횡담도 휴게소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조용히 갔다가 제 마음에 맞질 않아.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놈이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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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차를 딱 세워놓고 야 시동 꺼. 네. 키를 딱 뺏어가지고 공주에서 제가 택시로 백제관광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기사를 불러 올렸어요. 네. 여차저차 해서 난 이 기사랑 일을 안 하니까 기사 네. 올려라 해갖고 그날로 기사를 아웃시키고 네. 일을 했는데 근무 중에 이제 저희가 관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상품화가 있고 어떤 패키지 사업 네.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영란법 아시죠? 네. 김영란법. 예, 예. 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소비자를 우롱하는 네. 네.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여행업을 중단시키셨어요. 네. 좀 강화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거로 인한 피해가 솔직히 관광업계에서는 많았습니다. 네. 예. 한 예로 이 관광지를 가면 옛날에는 12시 이후에는 뭐 나이트 네. 또 술집 문화 잘 돼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끊어버리고 네, 네. 뭐 숙박업소 흔히 이제 저희 관광업소에서 뛰고 노는 문화 예. 이 쉽게 말해서 여행업에 이제 우리 택배 분절을 많이 없애신 거죠. 문대장님께서 나오시게 된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 사연들은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아니 네, 잠깐 네. 더 하고 싶어. 마무리를 해야죠. 아, 오케이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우리 관광업계 사람들이 많이 박근혜 대통령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나서 축하했던 그 마음이 점점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축하가 미움이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통령님 막 탄핵 얘기가 나오고 탄핵 소추가 나올 때, 탄핵 때문에 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네. 전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동지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저는 12월 달, 1월 달에는 솔직히 태극기 광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저 관망만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3월 10일 날 TV를 보면서 탄핵 되시고 이 경찰 버스에서 경찰놈들이 네. 우리 애국 시민들을 집어 던지고 네, 던지면서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밥상에서 밥 먹다가 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네, 네, 세상의 경찰이 어떻게 민주주의 지팡이가 네, 이런 애국자들을 저렇게 사망을 시키는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나. 네. 이게 안 된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제가 네, 밥상을 박차고 저희 목사님이 먼저 나가셨었어요. 네. 집회를 가자가는 걸 갈게 하다가 그날 제가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보니 참 쥐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나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고 네. 왜
사회 태폐 풍조 근절하고 없애자는 네. 대통령님이 올바른 정치를 하신 건데 네, 네.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적게 든다 해서 네. 우리 업계에서는 솔직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대통령께 저로 인해서 잘못되신 것 같아서 네, 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서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감히 정말 네. 좀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예, 예. 참 가슴 아픕니다. 예. 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소리 제가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네, 네. 너무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남보다 앞선 더 자가 돼서 앞서서 예, 예. 더 전투력 있게 내 죄를 예, 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우리 대통령님이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발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가 죄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고 바른 얘기만 하자고요. 네, 네. 악이 되고 해가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 죄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낱 여자인 제가 목청껏 소리내서 외치고를 못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국자 소리 감히 듣기 죄송하지만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이 가슴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아프고 고개가 숙연해지고 티슈. 결국은 이제 앞에 말씀하신 폐장, 나는 폐장이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 애국의 운동이 좀 이것이 승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쓰겠다. 우리 합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 화이팅! 문미진 대장님 화이팅! 네, 계속 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눈물이 지난번 또 3.10에 흘리긴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김 전무님 박수해 주십시다. 네, 안녕하세요. 3.1령 항쟁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1편, 2편에 증언을 했더니 좀 그 사이에 좀 제가 유명해졌나 봐요. 또 많이. 그래서 많이들 예. 뭐 연락도 오고 뭐 방송에 뭐 저기 잘 봤다고 하시고 네. 또 그 당시에 나도 그런 일을 같이 겪었다. 이런 증언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트루스 방송에 제가 올렸던 그 동영상을 네네. 그 옛날에 이제 그게 우리 그 당한 일이잖아요. 네.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밴드나 어디다 올렸더니 경찰들이 그거를 이제 허위 저기를 유포. 했다 해가지고 유포했다 해가지고 예. 또 뭐 4명이 300만 원씩 또 벌금을 물렸대요. 그래요? 이번에도 오는데 뭐라고 하여튼 나쁜 했냐면 놈들이야. 그 매트를 깔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네가 허위 유포를 했더라고 벌금을 물렸다고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그날 4명 죽은 거에 대해서 증명하고 니네들이 매트를 깔았다는데 어디다 어떻게 깔았는지 그럼 증거 자료를 좀 내놔보라고 해라. 정식으로 지금 일단은 그냥 재판을 신청하라고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4명 중에 지금 2명은 제 정식 재판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서로들 연락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 증인은 많습니다. 네, 매트 네, 절대 네. 안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여기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애국당의 홈페이지에다가 3.1령 항쟁 그날을 말한다 해가지고 제보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들 가지고 계신 사진 또 내용들 피해자들 유족들 다 그쪽으로 일단 제보를 해주셔서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이 대죽창으로 우리 애국자를 그렇게 퍽퍽 찔러 죽였는데 친절하게도 거기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사람을 떨궜다고요? 그런 개 같은 소리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절대 안 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애국자들 터무니없이 300만 원씩 벌금 물리는 거 이거 용납 못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중앙당 법무부 팀에다가 저기 법률단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돈이 안 나갔을 소송을 걸고
각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증인을 서서 그래도 네.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다쳐서 자기 돈 주고 치료받고 아프고 막 지금도 다쳐가지고 흉터가 너무 깊은 분도 많고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가 안 돼서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보상은 그만두고 사과 한 마디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허위 유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트리스를 깔았다고 하는데 그 4명을 죽었다는 것도 입을 다무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방송 1편, 2편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고 많이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리컬로 끝날 게 아니라 그날 3.1년 항쟁에서 같이 동참했던 우리 동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갖고 있는, 그때는 사진 엄청 찍었어요. 찍은 사진도 많고 동영상도 많고 방송도 많았겠는데 그걸 지금 묻히지 않도록 이걸 계속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좀 빨리 만드셔서 대한애국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다가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문재양이가 찾고 이걸 막고 덮고 하는데 우리가 장본인들이에요. 피해 입은 장본인들이고 근데 우리를 갖다 우리 입을 막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금을 문 분도 있고 또 재판을 지금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 벌금 물지 마시고 이 정식 재판을 하시면 여기 피해자들이 여기 많으니까 가서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이 없고 뭐냐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트리스는 구경도 못했어요. 뭘 어떻게 생긴 매트리스를 깔았는지 좀 그러면 니네들도 한번 내놔봐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그 3.1년 항쟁 때 같이 계셨던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혔는지 어제 보셨죠? 그제 보셨고 그 화형식 했다고 어제도 동대문에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애국자들을 발로 차고 때려서 한 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응? 또 한 분은 또 허리를 다치셔갖고 실려갔는데 나중에 그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 보니까 북한 놈이라고 합니다. 응? 이런 세상이 이 정도가 됐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게 트루스가 진실이죠? 네, 진실 방송을 이제 열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진실을 펼치게 해주셔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따가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0 항쟁 지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실을 알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방송 내용을 보고 각 밴드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벌금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적 영상을 공유한 것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아마 애국당에서 법률팀이 이렇게 나와서 좀 도움을 주고 같이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일런 우리 LA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을 한 인간의 몸에다가 제가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개체의 몸을 탄생시키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몸에 그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을 통해서 하나의 대한민국의 몸을 성장시켜 주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커진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신, 그 올바른 정신을 넣어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에 그 성장한 육체와 걸맞는 정신을 함양시키려고 하셨고 이것이 저들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이명박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중대 기회주의자 보수의 배신자 이명박 홍준표의 한국당의 배신으로 그 정신혁명이 이루어지다가 멈춰진 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은 이 태극기 혁명, 이 전쟁을 벌여 나가는 것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육체적 성장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적 혁명을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완성시켜야 하는 네.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네. 저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완성된 삼위일체가 네.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그 비유 말씀 감사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이 거짓된 것을 감추는 것.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안타깝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성장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 우리의 거짓이 사라지는 것. 정말 거짓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이상한 거짓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거짓으로 만들고 모든 방송과 언론이 이 거짓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국운동이 일어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3.10 지난번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가면서 또 오늘 현성월 문제라든지 또 강릉의 평창 올림픽 문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날 3월 12일 날도 저는 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요? 경찰과 대치하는 제일 앞에 있었죠? 예. 그때는 이제 그 방송의 어떤 시간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경찰, 카메라 이것이 앞에가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카메라들이 많았거든요. 그 상황들이 저도 봤습니다. 네,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못 내놨고 있잖아요. 네네. 경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는. 거기에 매트를 깔았는지 누가 뭐 창을 찔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경찰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안 내놓고 이것이 있었겠죠. 경찰이에요. 맞아요. 이것이 경찰이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찰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경찰도 아니에요. 지시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쥐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언론 방송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냥 다 찍었습니다. 아, 싹 다 찍어서 거기서 내리보고 위에 높은 데서 그 네. 방호벽 있잖아요. 그 위에 네, 높은 네. 데서 알로 다 찍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개미 한 마리도 다 찍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네, 네. 그런데 하나도 안 내놨고 있다. 이것이 큰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내놔야 됩니다. 아니 이 거짓을 숨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4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분이. 네네. 자,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경찰한테 백남기 경찰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죽였다고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경찰이.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날 경찰이 과잉 방으로 인해서 4명이 돌아갔었거든요. 만약에 좌파들이 그렇게 됐다면 나라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네, 뒤집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우파는 이제 점잖으면 안 됩니다. 좌파보다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진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진실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거짓을 보고 우리가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지 거짓을 보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또 튀어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거 내놔라니까 경찰하고 다 최정조들 그거 다 뭐 하는 거야? 공무를 하고 있는 경찰들 그 자료를 왜 안 내놨는 거야? 방송국도 내놔야 됩니다. 방송국도 내놨고 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놔야 되다. 아무리 누구를 속이려고 말해? 국민 5천만을 속이면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양심 고백을 다 해야 돼. 딱. 어떠하더라도 그건 내놓고 해결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날 저도 네네. 새벽 2시에 갔는데 거기서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그날 추웠어요. 엄청 추웠는데 헌법재판소. 그날 예. 헌법재판소 앞에. 앞에서 그 3월 앞에서 10일 전날.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네네네. 거기다가 이 스티로폴 깔고 굴밤에. 비닐도 없고 그러고 주무셨는데 네네.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네. 다른 때 같았으면 6시면 정확히 퇴근했습니다. 네, 왜 네. 제가 그걸 아냐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희가 매일 집회를 했어요. 아. 매일 집회가 안 되니까 네, 네. 기자회견을 매일 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했어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헌법재판소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네, 네. 그 앞에서 맨날 태극기를 흔들면서 네.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네, 네. 근데 그날은 그
저기 지방에서 온 분들이 많이들 거기서 주무시고 하고 그래서 네. 바로 들어가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저도 그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11시까지도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어떤 저하고 같은 친하게 지내는 언니분하고 이상하다. 6시면 퇴근하는 인간들이 오늘은 왜 퇴근 안 하고 무슨 공작을 꾸미려고 저러고 있지? 아니야. 내일 아마 좋게 하려고 자기네끼리 회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정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12시 정도 되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거 인간들 다 퇴근하고 우리도 이제 한 2시까지 같이 있다가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판결을 들어야 되니까. 판결을 보기 위해서. 근데 와가지고 그때 뭐 다들 9시까지 지켜라 해서 왔는데 10시 되니까 어떤 그 젊은 학생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인데 핸드폰을 막 보더니 갑자기 막 핸드폰을 이렇게 바닥에다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거 8대 0이 뭐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8대 0으로 탄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 정말 막 울고불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고 우리가 그 앞에 징격하자 해가지고 그 앞에 그 사회보고 하시는 분들이 열받으니까 돌격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그 우파 분들이 연세 다 드신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앞에까지 다 진격해서 갔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 장벽을 갖다가 경찰차로 다 막아놨었어요. 요만한 빈틈도 없이 정말 다 막아놨었어요. 그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전에 헌법재판위원들이 이렇게 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그들의 계획적으로 그럼요. 해주고 준비를 시키고 또 어떤 썰에 의하면 전라도에 계신 경찰들을 불러오고 아니 제가 너무 또 놀란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제가 그날 보니까 광주 검찰청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차 위에 거기에 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제가 쉬어봤어요. 몇 대나 왔나.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17중대가 왔어요. 네. 어마어마한 중대가 왔는데 걔네들 제가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다 30대 40대 된 아주 나이 먹은 애들이었어요. 우리 전경들 보면 다 어리지 않습니까? 20대지요. 20대인데 걔네들을 제가 봤을 때 20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특공대나 무슨 빨갱이 애들을 갖다가 데려온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박지원이가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경찰복을 뭐 500벌인가 몇 벌을 해갔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막 카톡방에 그런 말이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아이 설마 그랬겠어. 그리고 경찰복을 아무나 해서 일반인한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법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애들을 보고서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 경찰 애들이 다 막 너무너무 30, 40대 늙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옷 입은 아이들이. 전경 애들이. 지금 그 제보에 의하면 옷이 안 맞다. 그다음 두 번째 현재 나이가 20대가 아니라 30, 40대 애들이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또 그리고 또 8대 0이라는 어떤 결과를 내는 우리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상상을 못하고 거기에 축배를 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전날 그것을 다 자기들이 알고 경찰을 차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그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시는 우파분 중에 한 분이 경찰차 있는 데를 진입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경찰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죽창하고 그 쇠파이프가 엄청 많이 실려 있더랍니다. 죽창. 대창 그 죽창하고 파이프가 쇠파이프가 엄청 많이 실려 있더래요. 실제로 그 사진 속에 있던 그 죽창됐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 그 네. 카메라 방송에서 우리가 방송에 그때 그 출창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네. 그 경찰들 차에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솔직히 우리 우파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노양반들이신데 그런 죽창 같은 거 그런 걸로 어서 해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남차가 않습니까? 있을 때 제가 그 차에서 열었다 내릴 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거 얘기가 이제 딴 방향으로 살짝 흘렀는데요. 네네네. 저는 그 방심이 사건 있죠. 목동. 네네네네. 저는 지금까지도 나는 우리나라 경찰이 정말 저는 그냥 학교 교과서대로 좋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심이 사건에서 막 카톡방에 돌아다니는데 급합니다. 여성 속옷과 양말이 필히 급하다는 게 톡이 올라와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막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 목동 방심일 가보니까 네. 태블릿 PC, 네, 네. 손석기, 네. 이 개 같은 놈. 욕 나오나 진짜. 해. 이놈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네. 그 고초를 겪었잖아요. 네, 네, 그 사건 때문에 거기 엄마들이 한 50명이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막 속옷이 딸리니 막 감기약이 필요하니 막 이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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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눈으로 제가 목격을 하고 실제 보니까 실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매일매일 저는 태극기를 안 나갔어도 집에서 일 갔다가 저녁 때 오면은 방심을 간 거예요. 네. 그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네, 때문에 네.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음식을 좀 할 수 있는 네, 걸 주시대요. 네, 네. 그 저녁이면은 이제 국이랑 밥이랑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네, 네. 제가 가장 경찰들이 거기서 진리다, 나쁘다, 이 못돼 처먹었다는 걸 느낀 게 세상에나 여경들, 제가 오늘 그 꼴을 겪었지만 여경들이, 여자 네. 순경들이, 경찰관들이 그 스립을 네. 질질 끌고 가면서 옷을 홀딱 아, 벗기게고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한 게요. 거기에 가스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네네. 그 가스 스님이 저녁 때만 되면 방심위로 오시면은 막 욕을 맡겨요. 경찰들부터 시작해서 손석기부터 다 욕을 해요. 근데 그 스님이 뻑하면 입술에 뱉는 얘기가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니네 가스를 내가 폭발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나니까. 야, 그런데 골목에 이렇게 이제 부회가 나면 거기 골목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스님하고 몇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다 들어가고 스님이 혼자 계신 거야. 나 옆에 있었고. 경찰로, 난 그때 경찰인지 몰랐어요. 봉고차가 오더니, 네. 경찰차가 아니 봉고차예요. 네네. 봉고차가 딱 오더니, 이 스님이 담배 피니까 슬쩍 오더니 말하는, 얘기 좀 합시다. 네. 팔을 차더니, 네. 그냥 안 간다고 막 봉부림을 치니까, 스님을 그냥 봉고차 문을 탁 열더니 그냥 뛰밀어 놓고, 발로 그냥 밀어 제껴갖고, 발로 쑥 들어갔어요. 차가 네네. 그런데 문이 탁탁 끼고 차가 도망가 버리는데, 네네. 순간 내가 사람 납치해 간다. 네네네. 그 전에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억지로 거짓 증거로 이렇게 탄핵까지 몰아갔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내 눈에서 잡혀가는 걸 보고 나서 소리 질렀어요. 사람 경찰이 납치해갔다. 그래서 막 그때 여기 지금 소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시웃자라면은 막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유대하게 엮었어요. 이 사람한테 경찰 찾아봐라, 변호사 찾아봐라 했더니 네네. 양천경찰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녁으로 목동 방심일 가다가 1월 1일 날 저기 시청 앞에 네네. 텐트에 명절 설날인데 떡국을 이제 자봉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야말로 네네네. 시계부라 못 다니듯이 네네네. 여기 계신 분처럼 막 정말 신랄하게 심각하게 네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자분들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탄핵까지 네. 갈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 태극기 세력이 많이 늘었었고 네. 전부 시청과 광장 대한문을 메꿨잖아요. 전부 네, 네. 차도록 8대0이라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년사만 다녔어요.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예 갈게요 하고 가고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한번 제가 3월 10일 전에 광화문 촛불광장하고 우리 쪽하고 경찰병력이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칸칸이 박았어요. 줄을 네, 네. 못 가게. 근데 저쪽이 건너편이 궁금한 거예요. 네네.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싶어서 제가 갔더니 태극기를 들으니까 통과를 안 시켜줘요. 네네네. 태극기를 두고 오던가 아니면 못 간대요. 네네. 이미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 이 개새끼들, 경찰 새끼들 우리나라 네. 이 민중경찰이 다 이미 우리 대통령님을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짰습니다. 아니 태극기가 뭐라고 무슨 태극기가 죄라고 네. 태극기를 버리고 오던가 그냥 와야 된대요.
그렇게 집어넣고 통화 안 시켜줘서 그런 인간들이 3월 10일 날 그런 경우를 겪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는 형님이 정말 여기 언니들처럼 3월 10일 탄핵 그 되기 전까지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까 얘기처럼 경찰버스 뒤를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쇠파이프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배가 이렇게 나가면은 배 묶어서 대는 로프 있죠. 바. 그게 뱀 모갑듯이 감겨 있었대요. 그게 거기에 왜 있냐고요. 어? 그걸로 묶으려고 그래. 그렇지. 아니 차와 차끼리 못 나가게 우리가 갑자기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생길까봐 묶어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짠 음모였다 이거지. 그 형님이 그거 보고 기절했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10 사건 속에서는 대창이란 부분은 경찰이 큰 실수를 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계획적이거든요. 해서도 안 될 부분이고 죽이려고 아주 또 좀 전에 방심위에서 했던 그 스님의 사건도 그거는 정말 있었어. 여스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요. 말도 안 되죠. 해서는 안 운동선을 되는 에어컨 부분이고 틀어놓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지금 그 3.10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10 항쟁 때 우리 또 이렇게 김전무님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어쨌든 여기 다 증인이고 우리가 지금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의 애국자들이 그날의 현장이 다 증인일 거예요. 그 후로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또 몰랐고 인원도 많았지만 또 너무 실망해서 가버렸고 많이들 빠졌고 젊은 사람들 많이 빠졌고 앞에서 그렇게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 그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만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쉬쉬하고 매스컵에서 절대로 말을 안 해줬고 그냥 그 스피커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 하나만 어쩔 수 없으니까 방송에 내보냈지 그 나머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름 받고 말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어디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날리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 추적추적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 자료를 다 지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자료를 올리면 벌금 맺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그 전에 구청에 구청에 구청장 구청장 이 그 카톡에 그 뭐야, 구청장님. 예, 그분이 강남구청장 그분이 문재인이는 빨갱이다라는 거를 봤냐고 경찰이 사이버 경찰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그 카톡에서 본 적 있냐고 물어요. 본 적 있다고. 그거 틀린 말 아니지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 틀린 말 아니지 않냐고. 맞는 말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그거 누가 제일 먼저 시초해서 퍼뜨렸냐는 줄 아니했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걸 알면 내가 경찰에게 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 이런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거니까 그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말 만들어서 한 거 아니다. 확인해봐라 한번. 우리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쓸데없이 이런 우리 애국자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피곤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밴드 다 열어보고. 아니 진짜 이런 사건을 전부터 지금까지 시대에 올라오기 사건 책으로 아니 역사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 남겨로 기록해놔야 돼요. 맞아요. 이거 이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너무나 진짜 큰 사건이고 나쁜 세계 용납 안 돼요. 하나의 정변이고 항쟁이고 이 사건입니다. 3월 생각만 3월 10일 날은 그 경찰에서 이미 뭐 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방어구역을 칠 때 이미 경찰은 이미 다 짜고 그게 희생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경제 책임자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는 그 전에 집회에서 몇백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다 그래 막으면 우리 이 우파기 때문에 네 분만 돌아갔지 만약에 거기에 달라붙었으면 몇백 명 죽었을 거예요. 난리 났을 겁니다. 예, 우리가 워낙 점잖하니까 이 책임을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죠 그게? 거기 사실상 구속돼야 되거든요. 4명 죽은 거는 경찰이 죽인 거거든요. 사형 시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경찰이 죽였어요. 과실치사예요. 가볍게 그것을 죄를 매긴다면 과실치사고 그렇지 않으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인이죠.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새 놈이 밀어 던지는 거를 그리고 거기에서 맞잖아요. 거기에서 그 앞에 제일 전면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이 머리가 다 길었어요. 덩치들이 쫙서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 그럼요. 덩치가 다 내가 이랬어요. 이랬는데 내가 앞에 그 있는데 이걸 딱 잡는데 머리가 길고 예. 덩치 좋았단 예, 말이죠. 예, 덩치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데 머리가 다 저도 길었어요. 이 비석말라도 힘이 좋거든요. 네네. 진짜 안 다치잖아요. 그래 네. 이걸 딱 잡는데 꼼짝도 못 하는 거야. 맞아. 어. 주먹을 가지고 딸된. 예. 때린다 그러니까 놓는데요. 거기에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찰이 내가 볼 때는 한 10몇 미터 정도 뒤에 있고 네, 네. 여기 우리는 계속 들어오고 네. 그런데 여기에 1m 정도 김해수실 거예요. 그분이. 네. 예. 그분데 1m 이 정도 되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으니까 네네. 밑에 중대다 그거 난리 났었어요. 네, 네, 네. 여경도 거기 깔려가지고 여경은 예. 끄집어내고 네, 네. 거기에 한 분은 그분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분은 거기서 이제 살았고. 돌아가셨다니까 그 예. 김혜수 씨가 네 분이 돌아가신 예, 그분이 예. 돌아가셨다고 예, 그 예. 정도로 김혜수, 예. 그 상황이 이미 김하수. 그 사망자가 생긴다 희생자가 생긴다는 건 예측 누구나 예측할 수 네. 있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네. 우리 이미 계산상에 이 뻔한 거 태극기 아닙니까? 애국 국민들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경찰이 네. 절대적인 책임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야무야 크고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 이 나라입니까 이게? 다 썩었어요, 이제. 아니 자빠리 나라가 아니라 난리 봅니다 나요. 이게. 자빠리 그리고 나요. 오늘도 먹다가 물고 어제도 보고 경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경찰은 오늘로서 정의를 내린다면 폭력배다. 네. 에, 예? 폭력배다. 경찰이 아니고 조폭. 경찰이 아니고 이름을 폭력배로 바꿔야 된다.